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4452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4452이라는 낱말을 한번 좀 설명을 해달라. 그리고 관련된 낱말입니다만 절상한다, 절하한다, 절사다 이런 낱말도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봐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조사하고 정리하는 중에 좀 만만치 않은 내용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452이 있으면 이제 5452도 있고 5462도 있다. 뒤에 어떤 것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452, 네, 글자는 단순하고 요즘 되게 나이 좀 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한자를 잘 안 쓰다 보니 반올림이란 말로 많이 쓰지만은 예전에 다 4452이라 했다. 아직도 많이 통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글자는 쉽죠. 넉사자, 그리고 뒤에 사자는 버린다. 사는 버린다. 그렇죠. 오는 넣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반올림이다. 5 이상은 올리고 5 미만은 버린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글자는 비교적 쉽습니다만 버릴 사자는 제방변에 집사자다. 이렇게 되겠죠. 자, 국어사전을 보니 4452 하게 되면 반올림의 옛날 용어다. 요즘은 쓰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다른 말로는 445취다. 4는 버리고 5는 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반올림이란 말을 찾아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근사값을 구할 때 4 이하의 수는 버리고, 그렇죠? 5 이상의 수는 그 윗자리에 1을 더하여 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 10.4를 반올림하면 10이 된다. 10.6을 반올림하면 11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반올림이다. 그래서 4452를 한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이 4452이 그러면 유래는 어떻게 되느냐? 4452은 일본식 용어라는 주장이 옛날부터 있어 왔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놓은 나무위키의 설명을 제가 좀 빌려왔습니다. 원래 4452이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옛날부터 쓰였던 용어다. 처음 등장하는 것은 회남왕 유안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회남자에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회남자에 4452이 나오는 사례를 좀 검색을 했습니다만 제가 제대로 찾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고 나무위키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 영향으로 일본도 이것을 낱말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딱히 일본식이라고 할 것은 없다. 일단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5452이다. 5452. 이건 좀 이상합니다. 어떤 때는 5를 버리고 어떤 때는 5를 취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반올림을 할 경우에 5 미만의 숫자는 버리죠. 그리고 5 초과 숫자는 올립니다. 그렇죠? 5 미만은 버리고 5 초과는 올린다. 자, 그러면 딱 5가 되는 경우가 어떠냐? 5가 되는 경우. 그렇죠? 5가 되는 경우는 5의 앞자리가 홀수인 경우에는 올려서 짝수로 만들고 짝수인 경우에는 버려서 짝수 그대로 둔다. 그것이 이제 5452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53.45가 있다. 소수점 끝자리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5452를 한다 하면 이 5는 올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버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앞자리 숫자가 4다. 앞자리 숫자는 4는 짝수다. 그러면 이것은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53.4가 된다. 예를 들어서 또 32.75다. 자, 이 5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올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데 5452이므로. 근데 앞자리 수가 말하자면 홀수다. 그렇게 되면 올려서 짝수로 만들어준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5452이다. 이것은 자연과학이나 공학의 유효 숫자를 만드는 데 많이 쓰고 통계학적으로도 이것이 전체 이러한 소수점이 있는 것을 다 합쳐서 예를 들어서 100에 근사한 것으로 만들 때는 5452이 더 가까워진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산법도 있다라는 것. 그 546입이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4452까지는 반대로 5는 버리는 것이다. 그렇죠? 6은 올린다. 5 초과하는 것은 올리고 5 이하는 내리는 것이 546입이다. 이것은 회계나 정책 결정에 잘 사용되던 방식인데 실생활에서는 공모주 신청 후에 배정할 때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익숙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546입에 주식을 배정을 한다. 이것은 회사마다 조금 다른 것입니다. 또 그때마다 신주 공모를 한다든지 할 때 다른데 5가 되면 배정을 하지 않고 6이 돼야 배정을 한다. 소수점이 0.5가 되면 한 주 배정을 하지 않고 0.6이 되면
일주 배정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아마 그런 것이 5462이라는 것도 있다. 우리가 또 4452 하면 사실은, 개헌, 4452 개헌이 이제 우리한테는, 우리나라엔 특별히 역사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54년 11월에 실행된 대한민국 헌법의 2차 개헌. 그때 그것이 4452 개헌이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얼핏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니, 재헌헌법에 원래 제55조, 이게 이제 2차 개헌인데, 재헌헌법에는 보면 55조 1항에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고치려고 했느냐 하면 본문은 그대로 두고 부칙에다가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1954년 11월 29일 날에 부칙에다 어떤 내용을 추가하느냐 하면 이 헌법 공포 당시에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 제1항, 그렇죠. 1항이죠. 1항 단서죠. 이 단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대체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1차 중임 이것을 적용할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개헌을 하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제적 의원이 203명이다. 근데 찬성이 135, 반대 60, 기권 7명, 무효 1명 이렇게 나온 모양이에요. 그러면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죠. 근데 정족수를 기준으로 보면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 이상은 135.333명이 간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여기서 이제 0.333명이 모자라서 말하자면 부결이 됐다. 그렇죠? 찬성이 135명밖에 되지 않았다. 135.333명이 돼야 되는데 이래서 모자라서 부결이 됐다.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제, 일단은 부결이 됐어요. 그래, 그 다음날 이렇게, 이제, 말이 많이 오고 가죠. 그러면 203이라는 숫자의 수학적인 3분의 2, 그렇죠. 수학적인 3분의 2는 135.333이 맞는데, 이 0.333이라는 것은 0.5의 미만, 0.5보다 적다. 그래서 수학의 4452을 기준으로 하면, 원칙으로 하면 버릴 수 있는 숫자다. 그래서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명이 아니라 135명이다. 그래서 가결을 시켰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대체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순된 것이다. 라는 것은 뭐 제가 다시 말씀을 안 드려도 마실이라 생각이 되고 이러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이 4452과 관련돼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절상을 한다, 절하를 한다, 절사를 한다. 이렇게 되죠. 일반적으로 반올림에서 4452이다 하면 0. 말하자면 4는 버리고 5는 올린다 할 때 그것을 절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반대로 4를 버리는 것은 뭐냐? 그건 절하라고 하느냐? 절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거는 절사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절상의 반대는 절한데, 글자 그대로는 상의 반대가 한데, 왜 이때는 절사를 하느냐. 막 이래서 용어가 조금 헷갈린다. 그리고 절상과 절하라는 용어 자체가 화폐의 가치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평가절상이다, 평가절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앞에 445가는 결이 좀 다르면서 뜻이 좀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절상이란 말을 우선 찾아보면, 사전에 찾아보면 화폐 가치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화폐 가치. 원화를 절상을 시켰다. 지금 이것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상당히 헷갈린다. 일단은 화폐 가치의 수준이 높아졌다. 우리 돈의 가치가 말하자면 힘이 세졌다는 것이 이제 원화 절상이다. 그리고 여기서 일반적으로 평가절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4452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올림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어림수를 구할 때, 그렇죠? 구하리는 자리 아래에 0이 아닌 숫자가 있을 경우 구하리는 자리의 숫자를 1만큼 크게 하고 그보다 아랫자리는 모두 버리는 것을 올린다. 이렇게 됐어요. 네. 예를 들어서 소수 1.232라는 게 있으면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미만을 기준으로 할 때는 1.24가 된다. 1.232 이것을 무조건 올린다. 이렇게 되죠. 이것은 반올림하고도 사실은 좀 다르다. 무조건 잘라서 가장 마지막 숫자 구하려는 기준 이하는 무조건 올리는 것. 그것이 절상이다. 그렇죠? 이것은 4452과는 달리 무조건 맨 아랫자리를 올리는 것은 이것을 지금은 올림이라고 하는데 한자말로는 절상이다. 그렇죠? 절상이다.
그러면 반대인 경우는 절하냐? 절하냐? 그것은 아니다. 이 절하는 낱말을 찾아보면 이걸 앞에 나온 숫자와 같은 것을 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절하에는 화폐 가치 수준을 단순히 낮춘다. 그렇죠? 평가, 절하다. 그런 의미만 가지고 쓰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어림수의 올림이죠. 그렇죠? 올림에 해당하는 이 절하란 낱말이 글자로 보면 상하임으로 이게 뭐 상대말인데 여기는 그 의미가 없다. 그 의미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절사라는 것이에요. 절사. 잘라서 무조건 없애버린다. 사사오입도 물론 아닙니다. 뭐 4가 되면 자르고 5가 되면 안 자르고 그것이 아니라 무조건 잘라버리는 것이 절사다. 이거 버린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버린다. 이렇게 한자를 잘 쓰지 않다 보니까 절사하면 죽을 사자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막 이런 말은 없다. 잘라서 없앤다. 또는 그런 것을 절사라고 한다. 그렇죠? 원단위 절사. 원단위 아래에 원단위가 9가 되든 5가 되든 1이 되든 무조건 잘라버린다. 소수점 이하 절사. 예, 미래는 두지 않고 잘라버린다. 그것이 절사다. 그래서 절상이란 낱말이 글자 그대로 보면 전체적으로 상대어가 되지만은 요 어림수와 관련돼서는 여기에서는 뜻이 없으므로 여기에 반대말은 이렇게 된다. 그렇죠? 절상의 반대말은 절사가 된다. 이렇게 글자가 낱말이 지금부터 좀 꼬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절상절하라는 것은 환율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환율이 변동한다. 그때의 어떤 통화 가치가 절상됐느냐, 절하됐느냐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상당히 헷갈리고 예를 들어 기자가 기사를 여기 낱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상승이다, 강세다, 절상이다, 절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하나가 글자가 잘못 헷갈리면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율 상승이다, 환율의 하락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환율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달러와 원화를 대상으로 볼 때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 환율이라는 것은 달러의 가격이라는 것이에요. 달러의 가격 또는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상승이라는 것은 달러의 가격이 올랐다. 달러 가격이 비싸졌다. 달러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올랐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1달러에 1200원 하다가 1달러에 1300원이 됐다면 1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1200원을 주면 샀는데 지금 그것으로 못 사고 1300원을 줘야 산다. 그러면 환율의 상승이다. 이것이 숫자가 올랐지 않습니까? 상승이 됐다. 그것은 달러 가격이 말하자면 올라갔다.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환율 상승이란 말은 달러 가격이 상승됐다. 또는 달러 가치가 상승됐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달러 강세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은 또 달러가 강세는 달러가 절상되었다. 절상되었다. 또는 평가 절상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원하는 약세다. 원하는 약세다. 그렇죠? 원하는 절하 또는 평가 절하되었다. 이렇게 되겠어요. 물론 환율에서 절상이다. 절하락하는 것은 예전에 예를 들어서 고정환율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책으로 이렇게 변동을 시키지만 요즘은 고정환율제가 아니고 변동환율제다 보니까 강제로 어떻게 한다 그것은 없지만 어쨌든 다른 여러 경제 현상과 더불어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났을 때는 달러가 평가 절상됐다 또는 원화가 평가 절하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반대로 환율이 하락이다. 1달러에 1300원에서 1200원이 됐다는 것은 달러 값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1달러 살려면 1300원 있어야 됐는데 이제는 1200원 주고도 살 수 있다. 그만큼 달러 값이 싸졌다. 쉽게 가면 원화 값이 힘이 더 세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환율 하락이라는 것은 달러 가격이나 가치가 하락된 것이다. 이것은 달러 약세다. 그렇죠? 이것은 평가 절하됐다. 달러가 절하됐다. 또는 달러가 평가 절하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원화 입장에는 원화가 강세가 되고 원화가 평가 절상 또는 절상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개념이 제대로 안 쓰면 신문이나 어떤 논문이나 읽어도 하나가 삐끄덕거리면 머릿속에 상당히 혼란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 이제 환율 변동과 수출의 영향 같은 것을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앞에서 보는 환율이 상승된 경우 그렇죠? 1200원에 1300원 됐다. 이것은
달러 값이 올랐죠. 달러 강세가 됐다. 원화가 약세가 됐다. 반대로 1,300원, 1,200원 되면 달러 값이 내렸다. 달러 힘이 떨어졌다. 달러 약세고 원화는 반대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수출이 증가되고, 그렇죠. 이때는 수출이 감소된다. 그렇죠. 자, 1달러를 팔아서 예전에는 1,200원만 들어왔는데 우리나라가 상품을 팝니다. 외국에 1달러를 팔면 1,200원은 들어왔는데 이제는 수출자에게 1,300원이란 현금이 들어옵니다. 기분이 더 좋죠. 더 많이 수출할 의욕이 생기고 또 그리고 원가를 낮출 가능성이 있는 거죠. 1,200원만 받아도 되는데 1,300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100원만큼 물건 값 자체를 내릴 수가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좋아지죠. 그래서 수출이 증가한다. 이것은 반대다 이것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1,300원 받았는데 1,200원밖에 못 받으면 채산성이 맞지 않죠. 수출을 하지 않게 된다. 채산성을 맞추려면 상품 가격이 올라야 된다. 그럼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수출이 감소된다. 이렇게 되죠. 이제 수입의 경우는 반대가 된다. 그렇죠. 수입 제품은 가격이 상승한다. 예전에 1달러짜리를 1,200원 주고 사왔는데 이제 1,300 줘야 되니까 수입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이 자체가 줄어든다. 감소한다. 이것은 반대죠. 그렇죠. 수입 제품의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수입이 많아진다. 이렇게 되죠. 관광 같은 것을 할 경우에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말하자면 이렇게 달러가 환율이 상승이 돼가 달러가 강세다 하면 외국으로 여행 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든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서 1달러를 밖에 나가서 쓰기 위해서는 예전엔 1,200원이면 됐는데 이제 1,300원을 줘야 되므로 돈을 더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비싸다. 출국이 감소한다. 반대로 외국에서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로 여행 오는 해외 여행자들 입장에서는 반대가 되죠. 한국에 가니까 내 1달러만 가져가면 예전보다 100원이 더 여유가 생겨. 더 괜찮다. 그래서 여행을 오는 것이죠. 환율 하락인 경우에는 말하자면 이것과 반대가 되겠죠. 하락이 되면 1달러를 가지고 나가는데 예전에는 1,300원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1,200원만 있어도 되므로 그렇죠. 돈을 적게 가지고도 외국에 가서 쓸 수 있다. 그러므로 야 놀러 가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출국이 증가한다. 반대로 이제 해외에서 오는 여행자는 반대로 줄어든다. 그렇죠. 옛날에는 1달러를 우리나라에 와서 바꾸면 1,300원 받았는데 이제는 1,200원밖에 못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더 비싸진다. 이렇게 되죠. 이런 것이 환율의 상승과 하락, 그렇죠. 그리고 어떤 평가 절상이다, 절하다, 이런 것과 상당히 헷갈려서 이런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영상에서 여러분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 이제 질문하신 구독자님께서 왜 이 절상이다, 절하다, 절사할 때 이 절자를 쓰느냐? 이 절자도 끈을 절이고 이것도 끈을 절인데 왜 이걸 쓰지 않고 이걸 쓰느냐?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은 예전에 770에 절체절명이라는 낱말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아주 설명을 드렸어요.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큰 원칙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글자 버릴 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버린다, 또 내버려 둔다 그런 뜻이다. 고사한다. 1등은 고사하고 중간도 못 가는 성적이다. 비행기는 고사하고 아직 KTX도 못 타봤다. 이런 고사하고 할 때 시어머니 고에다가 버릴 사를 쓴다. 주로 한자를 잘 쓰지 않고 이렇게 주로 많이 쓴다. 희사를 한다. 희는 기쁘다는 뜻이죠. 돈을 기쁘게 내서 주는 것. 남에게 이렇게 주는 것을 희사한다 그렇죠. 희사금 할 때 이때도 버릴 사다. 예. 사석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바둑을 둘 때 버린 돌로 치고 놓는 것, 버리는 셈으로 치고 놓는 것이 사석이다. 취사, 가질 것은 가지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을 취사다.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취사 선택이다. 사생취이다. 그렇죠. 생명을 버리고 그렇죠. 의를 취한다. 이렇게 되겠죠. 목숨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 이 사람이 목숨이란 것, 생명이란 것도 내가 갖고 싶다 원하고 또 의라는 것도 내가 가지고 싶다 원한다. 그런데 둘 다 취할 수 없고 어느 하나를 버려야 된다 할 경우에는 둘 다 취할 수 없다면 목숨을 버리고 의를 취할 것이다. 맹자님이 하신 말씀이 말하자면 사생취이다.
사소취대. 작은 것은 버리고, 그렇죠? 큰 것을 취한다. 네. 반대말로 하면 소탐대실이 되겠죠. 네.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 자, 이 집사자가 나왔어요. 집은 집이다. 머무는 곳이다. 관청이다. 그런 뜻도 있다. 교사. 학교 건물을 교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관사. 나라의 어떤 공무로 쓰는 집을 관사라고 한다. 역사. 역 건물이다. 기숙사. 그렇죠? 기숙사의 사감 할 때 이렇게 되죠. 사제는 내 집의 동생이다. 내 친동생, 집에 있는 내 친동생이다. 사형은 내 친형이다. 집에 있는 친형이다. 우리가 이런 사형도 가끔 씁니다. 사돈끼리, 남자 사돈끼리, 그렇죠? 실제 사돈끼리 서로 사형할 때는 사돈할 때 조사할 사자를 쓴다. 그리고 여기에 나 여자가 집서에 들어가면 편다는 뜻의 별서다. 우리가 쓰는 낱말은 별로 보이지 않아서 서천군, 충남 서천군 할 때 쓴다. 그리고 벼슬 관자를 붙이면 이것은 밥식자에 붙인 것 같은 이 글자의 속자다. 별포도 마찬가지예요. 별포에 이 글자의 속자가 이렇게 된다. 점포다 할 때는 이 두 가지 글자를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네. 오늘 4452 그렇죠? 4452이다. 일본의 신자체는 사자가 좀 다릅니다. 위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렇죠? 요것이 올라갔다. 꼭지점이 올라가 있다. 그것이 다르다. 그리고, 중국의 간체자는 아예, 손수, 제방변을 떼버린 것이다. 집사를 같이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4452, 절상, 절하, 절사, 이런 낱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